안녕하세요. 랜드스타트입니다. 오늘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건축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정착해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공간을 구성한 시설물이라면 건축물을 보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건축 허가나 또는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고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용 승인 받은 상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법 유형을 보면 첫 번째, 베란다 확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조건 사선 제한으로 베란다 공간을 남겨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씌워서 공간을 만들게 되죠. 그럼 이것도 불법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무단 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다세대의 경우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다가구의 경우에는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한데 이 층수를 더욱 높여서 5층이나 6층으로 증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설 불법 변경이 있습니다. 고시원 내에서는 취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사 도구나 아니면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거나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을 사용하게끔 해놓고서 나중에 일부 공간을 원룸 형태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무단 증축을 통해서 옥탑방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다 불법입니다. 그 다음 유형으로는 다세대나 다가구의 경우 세대 쪼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택지지구에 상가주택의 경우에 많이 있는데요. 만일에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5가구까지만 가능하게끔 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한 세대는 크게 지어놓는 겁니다. 한 층 전층을 한 세대로 구성해 놓고 나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벽을 설치하고 또다시 현관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세대 쪼개기이므로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 유형을 굳이 나누기에는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누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건축물이라는 것은 그 용도 지역 내에서 가능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에서 건물을 하늘에서 수평으로 투영해서 바라보았을 때 차지하는 비율, 이것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용적률은 이 건물의 층마다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더한 것을 용적률이라고 하죠. 근데 만일에 사용 승인 난 이후에 썬룸을 만들고 싶어서 데크를 크게 만들고 그 위에 썬룸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것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건폐율을 초과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테라스가 있는데 이 테라스에 지붕을 씌워서 창고로 쓰거나 아니면 온실로 쓰거나 아니면 차를 마시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역시 바로 용적률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법 건축물은 어떻게 단속이 될까요? 첫 번째는 항공사진입니다. 요즘에는 연도별로 항공사진이 계속 갱신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지자체는 매년 자체적으로 드론으로 영상을 찍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없었던 베란다에 지붕이 씌워져 있다거나 새로운 비가림막이 생겼다거나 그러면 불법 단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외에도 민원 신고를 통해서 단속이 많이 되는데요. 항공사진 단속보다도 오히려 민원 때문에 단속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일에 건물을 사고 싶거나 아니면 이 건물에 임차해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위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상단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만일에 임차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 찍혀 있으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만일 불법 건축물 단속이 되면 행정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게 될까요?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 2번 내리게 되고요. 첫 번째는 1차로 30일 이상 기간을 주고 2차로 20일 이상 기간을 줍니다. 이때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이때도 계고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부과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이란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해서
불법 행위자로 하여금 심리적, 금전적 부담을 느끼게 하여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부가일수는 1년에 2회 이내에서 시정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5년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어서 과거에 보면 계곡에 불법 건축물 지어놓고 계절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철 장사해도 이렇게 이행강제금보다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장사를 계속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특별법입니다. 불법이지만 특별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불법이지만 구제를 해주겠다라는 특별한 법이고, 그리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1년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4번 시행을 했었는데 1981년, 2000년, 2005년, 2014년 이렇게 4번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특별조치법이 다시 적용이 될지, 제정이 될지 아닐지는 미지수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추인 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를 후에 보충해서 유효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추인 허가 제도입니다.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해서 또는 추후에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건축 허가 당시, 즉 불법으로 착공했던 그 당시의 기준이 아닌 추후 현재 시점에서 관계 법령의 내용상 건축 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추인 허가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법을 했는데도 나중에 적법하게 해주네 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추인을 해주기에 대해서는 불법에 대해서 적법한 처분이 있어야 됩니다. 불법 증축이나 또는 불법적인 건폐율의 용적률을 확장시키는 불법을 했을 경우에 도시지역 같은 경우 건축 허가 사항에 대해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 허가나 건폐율, 용적률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형사벌입니다. 나중에 검사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추인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화 과정을 또는 추인 과정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늘 불법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알아야 될까요? 불법으로 구조 변경을 하거나 세대수를 늘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 추가적인 수익이 더 많고 추후에 내가 고발이 되더라도 그에 따른 벌금도 충분히 낼 수 있고 신분상의 어떤 제약에 대해서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축주나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불법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새로운 건물을 사고 싶은데 불법적인 요소를 모르고 사는 경우, 전 건물주가 불법으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새로 샀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은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조심하기 위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또는 임차인의 경우 층고가 높은 상가를 임대를 해서 층을 나눠서 다락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행위자뿐만이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피해를 주는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안다라고 하면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알면 좀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